오늘 이 강원도민들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인 금강산 관광 문제로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이장희 상임대표님 감사드립니다.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시민단체 협의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춘진, 안민석, 유원일 의원님, 세 분 의원님, 강원도민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만장하신 눈빛이 형형하신 여러 어르신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촛불심, 저하고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많이 들었던 촛불 시민들 많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자유인님도 오시고 그냥 이렇게 멀리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남북관계 개선을 여러 어르신들을 모시고 외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MBC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2억을 탔는데 그것을 북한에 투자했다가 지금 띠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늘 우리 집사람한테 혼나고 부부싸움 하다가 우리 집사람이 밀리면 당신 2억 뜯긴 거 그거 찾아오라고. 그럼 제가 집에서 큰 소리를 못 치고 삽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도 TV 토론할 때도 그 문제가 나와가지고 어차피 이건 뜯겼으니까 어떻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답변을 할 수가 없어서 답변하면 할수록 공색해지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밀리는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 문제가 무슨 이념이나 정치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제가 돈을 뜯긴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우리 부부싸움의 대상이 돼버렸고,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일부로 이미 들어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도 바로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MBC 사장으로 있다가 퇴직하기 이틀 전인 2008년 2월 26일 날 평양에서 뉴욕 필 공연이 열렸습니다. 미국 국기가 처음으로 평양에 내걸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가가 처음으로 평양에 내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미국 국기, 이쪽에 북한 국기가 양쪽에 내걸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MBC를 통해서 CNN을 통해서 전 세계로 생중계가 됐습니다. 북한의 국가가 처음으로 남한에 연주됐습니다. 전 세계에 연주가 됐습니다. 뉴욕 필을 지휘했던 로린 마젤이 그 당시에 북한에서 아리랑을 연주했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 참석했던 현정은, 그때 김영수 상무님 가셨었나요? 네, 김영수 상무님 안 가셨고 현정은 회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가셨었는데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남북, 미국 할 것 없이 전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게 불과 3년 전 일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남북 문제는 더 이상 되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그것이 오판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결정을 한 것은 북한과 미국의 최고 결정권자들이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에서 아주 특별한 투표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에서 이긴 지역이 강원도 북부 지역이었습니다. 철원, 화천, 인제, 양구, 고성. 그런데 이 강원도 북부 지역에서 사상 처음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철원하고 맨 왼쪽에 있는 철원과 고성은 좀 졌는데 옛날에 진 거에 비하면 아주 바싹 붙어서 졌고 화천, 인제, 양구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적접지역, 접경지역, 저는 이제 평화지역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북한과 총뿌리를 맞대고 수시로 갈등이 일어나는 그 지역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아바이 마을이 있으신 저 속초에서도 이겼습니다. 그리고 양양에서 이겼습니다. 이 지역은 사실은 저기 우리 대구나 이런 지역보다도 더 보수적인 지역이어서 단 한 번도 야당이 이겨본 적이 없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번에 제가 거길 이겨서 강원도민들이 평화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강산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강원도가 어떤 지역인지 뭐 다 아시지만 간략하게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도민체전을 했는데 도민체전에 여기 오신 어르신들처럼 아주 연세가 어르신 분들이 이렇게 팻말을 들고 춘천이 100명, 뭐 강원도 100명, 선수단 이렇게 입장을 하는데 3명에서 한 5명 정도가 이렇게 팻말을 드시고
행진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시냐 하면 김화군, 통천군, 고성군, 그 다음에 평강군 이런 팻말들을 들고 오십니다. 강원도가 반으로 잘라졌는데 그 중에서도 구은이 잘라진 지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수복 지역이라고 해서 여전히 그 당시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께서 그 팻말을 들고 참가를 하십니다. 금강산이 강원도 고성군의 행정구역상 강원도 고성군입니다. 우리 남쪽에도 고성군이 있지만 북쪽에도 고성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원도는 유일하게 그 분단된 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슴이 잘라졌다. 경기도는 목이 잘라졌다 그러는데 강원도는 가슴이 잘라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북쪽에 있고 3분의 2는 남쪽에 있습니다. 또 남쪽에는 18개 시군이 있고 북쪽에 17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 인구는 남쪽이 150만인데 북한 인구는 북강원도 인구는 96년도에 168만입니다. 지금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북쪽의 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고 유일한 분단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분단도가 어떤 상황이냐면 또 한 가지 특징이 38선이 지금 어디를 지나냐면 춘천시를 가로질릅니다. 그리고 휴전선은 그로부터 전쟁이 계속돼 가지고 고지를 점령 탈환하기 위해서 그 백마고지, 펀치볼 이런 높은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벌여서 굉장히 밀어올렸죠. 그 두 군데 휴전선과 38선이 다 강원도를 지나고 있는데 이 38선과 휴전선은 45년부터 53년 전쟁 이후에서 철책이 끊기기까지 경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8선 있을 때 서로 우리 동네에서 제가 살던 춘천에서 서로 경계를 넘나들면서 살육전을 벌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 어릴 때 저를 데리고 어디 산나물 캐러 가면 바로 이 지역에서 저쪽 점순이네 삼촌이 누구를 쏴 죽인 지역이다. 그리고 그것에 보복해서 저쪽에 그 집 작은 아들이 저 사람을 와서 죽창으로 찔러 죽였다. 근데 시체를 아무도 손을 못 대고 몇 달 동안 방치했다. 이런 말씀을 늘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38선과 휴전선이 그렇게 서로 간에 상처가 많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통일을 결사반대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 아들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는 겁니다. 통일이 되면. 그 당시에 서로 죽고 그리고 이쪽에서 원수 갚을 사람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대가 있기 전에는 절대 통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늘 하시고 있었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강원도 지역에서는 이 남북 문제가 아주 구체적인 현실이었던 거죠. 그리고 실향민도 가장 많고 그다음에 이산 가족도 가장 많고 전쟁 피해자들이 가장 많고 전쟁이 삶의 주요 테마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철원, 화천 이런 데는 화천에는 인구가 3만 명인데 군인은 4만 명입니다. 군인들이 더 많습니다. 그 문화 자체도 군사 문화인 지역이 많고 이런 특징이 있었는데 이 그런 특징이 지금 변화를 해서 평화로 전환을 분명하게 이번 선거를 통해서 했다는 메시지를 도민들께서 선명하게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이런 특징 때문에 남북 관계가 나빠지면 강원도는 바로 경제적인 타격을 받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96년에 북한 그 잠수정이 강릉에 나타났을 때 그리고 작년에 연평도 포격이 있었을 때 바로 경제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그때 군인들의 외출 외박이 바로 금지됩니다. 이런 접경 평화 지역은 군인들의 외출 외박이 경제의 주요 수단입니다. 군인들이 나와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이래야 되는데 외출 외박이 지금 한 1년째 지금 얼마 전에 풀렸지만 1년째 금지가 되니까 경제가 굉장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면회를 안 옵니다. 경제가 죽는 가장 타격이 되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오시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바로 삶의 문제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런 강원도의 문제를 가장 구체적이고 극적으로 표현해서 강원도의 문제를 풀어내도록 한 것이 금강산 관광이라고 봅니다. 강원도 이런 상황이 변화되게 된 것은 다 여러 어르신들 다 아시다시피 6.15와 14를 거치면서 남북관계가 급격히 개선되면서 강원도민들도 평화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것이 돈이 되는구나.
그것이 경제구나, 우리의 삶이구나, 이런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있을 때 돈이 잘 벌리고 수입이 잘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느끼기 시작했고, 그것을 가장 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했던 것이 이 금강산 관광이라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현대화산 상무님 와 계시지만 그 수치를 보면 2007년까지 200만 명이 금강산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남북 교류 중에서도 가장 대규모적인 교류입니다. 여기 어르신들 많이 평양에 다녀오셨겠지만 기껏 많이 가봐야 뭐 4, 50명 비행기 한두 대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대규모적으로 크게 교류가 일어나는 지역은 바로 이 금강산 관광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그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이후에 승용차 관광도 나중에 가능해지고요. 또 골프장도 생겼습니다. 자본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골프장이 금강산에 생겼습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골프장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정치적인 교류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금강산이었다. 다른 것과는 달리 가장 비정치적인 교류가 일어나는 것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로 상호간에 크게 가장 도움이 되는 교류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현대 아산의 총 매출이 그냥 저희들이 추정입니다. 상무님 정확하게 6,200억 정도가 매출이 난 걸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산의 현지 고용이 2,850명, 그래서 북한에서 고용된 사람이 1,300명, 제중 동포가 750명, 현대아산과 협력업체가 600여 명,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남북이 서로 득이 되는 가장 우호적인 교류가 일어난 것이 바로 이 금강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하면 가장 대규모적인 교류, 가장 비정치적인 교류, 가장 우호적인 교류, 이렇게 저는 금강산 관광을 요약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금강산 관광의 성격 때문에 강원도가 그 동안에는 매일 북쪽으로도 막히고 동해안 깊은 바다로 막히고, 그래서 변방으로 인식이 되어 왔었는데, 금강산 관광을 시작으로 해서 북한으로 가는 통로가 되고, 그것이 장차에는 러시아, 중국에서 블라디보스토크, 저기 모스크바, 파리까지 연결될 수 있는 철도를 놓을 수 있다는 희망, 그래서 변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런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게 된 계기도 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년 전 10월 11일 날 불과 며칠 안 남았죠. 박왕자님의 해석하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된 이후에 어떤 피해가 생겼느냐 하면, 우선 이제 그 명파리, 현내면, 그러니까 여기서 서울에 계신 분들이 금강산을 가시려면 한 번에 가시질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속초에서 하루 주무시거나 아니면 새벽에 출발하시면 그 고성에 잠시 점심을 드시거나 그리고 금강산을 가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속초와 고성에 여러 가지 이제 숙박업소라든가 음식이라든가 건어물 이런 것들이 이제 성업을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지금 가보시면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현내면에 55개 건어물상과 식당이 있었는데 다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명파리라고 해서 우리 최북단에 있는 명파리, 그것도 폐허가 돼서 문을 다 닫았습니다. 54만 명이 오도록 되어 있는 관광객이 줄어서 못 왔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손실로 따지면 986억 원의 손실, 1,000억 가까운 손실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걷어야 할 세금을 못 걷어서 제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82억 정도를 지금 못 걷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제적인 손실보다도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가장들이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떠나는데 그냥 애를 버리고 떠나는 경우 있습니다. 애를 데리고 어디 가서 밥벌이를 찾기 위해서. 그래 가정 해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탁 아동이, 엄마 아버지가 다 떠나와서 위탁 아동이 지금 34명이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엄마 아버지가 다 떠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는 조선 가정이 지금 10명 생겼고요. 그다음에 한부모 가정, 이 아버지나 엄마가 떠나버리고 한부모 가정이 170명이 생겨갖고 가정이 해체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까지 좀 버티고 있었고 지금부터 더 빠른 속도로 해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좀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자, 한 2분 정도 되는데 현장. 네. 여기 이제 금강산 관광이 막 시작될 때 동영상인 것 같습니다. 금강산 육로관광 이상가. 네. 네, 상당히 그때 많이 갔었던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풀이로 공유에게 지리책을 읽히고 있었어. 깎아지는 청남 전류가 귀한 게. 박왕자 씨 사건, 네. 지금 중단된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텅 비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직원들도 다 철수를 했고요. 버스들도 뭐 그냥 다 서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최북단 명파일인데 지금 전부 다 횟집과 이게 수조 전부 비어 있는 지가 이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식당들 다 문 닫았습니다. 건어물들도 다 철수를 했고요. 네, 고성에 관련된 문제고 사실은 이제 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동해안에서 요새 물고기들이 안 잡힙니다. 옛날에 명태라든지 오징어라든지 이렇게 많이 잡아서 그 오징어 건어물도 하고 명태 뭐 식혜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이게 안 잡힙니다. 왜 이게 안 잡히는 이유가 뭐냐면 물의 수온이 높아져 가지고 이 물고기들이 더 깊이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저 남쪽에 있던 것들은 또 이쪽으로 올라오고 이게 명태하고 오징어가 저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북쪽에 중국 어선 600척이 와 있습니다. 쌍끌이 어선이 600척이 와가지고 그 물고기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 아마 저 어업권을 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물고기들이 오르내려야 남쪽에도 좀 잡고 그러는데 더 깊이 위로 올라가 버리다 보니까 명태하고 오징어가 지금 다 잡히질 않아갖고 지금 이쪽 지역이 먹고 살 게 지금 거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북한 그 앞이 굉장히 북한의 배들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 황금어장입니다. 북한 어선들이 고기를 잡지 못해서 그걸 중국이 다 지금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분들을 어떻게 좀 살려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이렇게 농업 피해라든가 여기 오늘 비가 많이 와갖고 저기 우리 농민이나 어민이 피해를 받으면 국가에서 보상을 하고 중앙정부에서 보상을 하는데 이 관광 피해는 보상을 하질 못합니다.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어서 이분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걱정하는 것은 현대 아산의 독점권이 혹시 또 뺏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갖고 있고 그래서 중국으로 넘겨주는 거 아닌가 중국에서 구체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동해안의 전략적 중요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쪽 중국이 저쪽 낮은 선봉 쪽으로 자기네 항로를 지금 개척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러시아, 일본, 중국, 남북한 이것이 동해안의 패권을 둘러싼 전략적 싸움도 일어날 가능성도 저희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저희들은 금강산 관광이 즉각 재개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요구도 아니고 이념적인 요구도 아닙니다. 강원도민들의 삶의 요구이고 생존권에 관한 요구이고 우리의 생활을 보장해 달라는 그런 요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거 공약으로 냈던 것 중에 선거 공약으로 TV 토론에서 냈던 것 중에 잠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는 공격로가 3개가 있습니다.
개성에서 서울로 직접 공격하는 공격로, 그 다음에 철원에서 춘천을 거쳐서 수도권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공격로, 그 다음에 동해안 공격로, 이 세 개가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는 공격로입니다. 6.25 때도 그렇게 쳐들어왔습니다. 이 공격로 세 곳에 각각 볼모를 놔야 된다. 이게 제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우리가 동해안에는 제2 개성공단을 남쪽에다 만들겠다. 이런 공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철원에는 평화의 시를 만들겠다. 이런 공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이유든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한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꼭 이루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북 문제는 아주 구체적인 삶의 문제가 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미 질적으로 크게 변화가 됐다. 그래서 이걸 되돌이키려고 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더 밀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금강산 관광 조건 없이 재개해 주시기를 정부 당국에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